전격 회복, 정부 예타 면제입니다. 충북이 최대 수혜 지역이다. 속빈 강정이다. 충북이 최대 수혜 지역이 됐다라는 거에 동의합니다. 아하. 그런데 최대 수혜자가 된 게 과연 충북선 복서나 강우축 때문에 최대 수혜자가 됐느냐? 이 사업이 정무적, 정치적, 경제적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다. 진짜 최대 수혜를 입은 거는 충북도가 아닌 것 같아요. 홍보하고 선전하고 있는 이시종 지사하고 충북연구원인가? 예, 충북 발전. 본인들은 한 일도 없는데 그냥 오부지리로 아니, 또 주었는데 한 일 없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아니 한일 정부에서 다 없다면요. 그냥 해준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새만금 공항이 8천억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뼈아프다. 이시종 지사가 전략적으로 선택은 잘했다고 봐요. 지금 중부고속도로 확장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에서도 이미 1을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1순위로 내세울 필요성이 그렇게 급박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좀 반대 의견은 이제 중부고속도로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됐다. 왜냐? 하루 오면 생산 유발 효과는 훨씬 큽니다. 만약 경제적 효과만을 생각을 한다면 충북 내륙 고속화도로 있잖아요. 예. 이제 이 사업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정말 작심하고 한번 우리 도민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타 면제 막 그러니까 예따 먹고 떨어져라. 뭐 이런 거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신용환 교수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승부 안 해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잘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어떻게 멋진 한방 준비하셨습니까? 예,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마 핫이슈가 있어서 네. 앞에 시작 부분을 안 예. 하고 그냥 막바로 들이대는 거죠? 네. 예. 지난 1월 말에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해서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두고서는 충북이 최대 수혜 지역이다. 라고 보는 이제 그 견해가 있고 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니다. 속빈 강정이다. 뭐가 진실? 오늘 좀 알려주실 겁니다. 네. 오늘 한방 준비하셨죠? 예,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북에서 봤을 때 예타 면제 이 부분이 약인지 독인지 리얼 토크 한판에서 오늘 한번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전격 회복 정부 예타 면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예타 면제 막 그러니까 예따 먹고 떨어져라 뭐 이런 건지 뭐 그런 얘기도 좀 해요. 예타 면제 뭡니까? 예타 면제 사업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예타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라는 건데 이게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건데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제 무리한 국책 사업으로 그 후유증을 많이 겪었잖아요. 예. 이런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되고 그 중에서 정부 지원금이 국고 지원금이 300억 이상 되는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를 해서 사전에 무리한 국책 사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죠. 저희가 일반인들이 생각을 해볼 때 네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여성, 노인, 아동 뭐 엄청 네네. 많은데 뭘 조사한다는 거예요? 주로 주된 타당성? 것은 이제 경제적 타당성이죠. 소위 경제적 이제 타당성. 예, BC라고 그래서 코스트 베네핏 이펙트죠. 이 예타 발표가 나고 나서 아주 재밌는 기류를 볼 겁니다. 소위 말해서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에서 굉장히 포퓰리즘적이다 또는 대통령 지지율 또는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지만 비판을 세게 하는 척하다 쓱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들 해당 지역에도 해당 많이 지역에 똑같이 수건, 가니까 그렇죠. 수건 사업을 푸는. 그리고 과거 정권에도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타가 이번에만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99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이미 685번의 예타 면제 사례들이 있어요. 다만 이번처럼 집단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아예 사전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적은 없었고. 전체로 예타 면제 하겠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법에도 규정은 돼 있습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아하. 법에 의하면은 법률이 또 나오네. 공공청사 신축이나 예. 그다음에 재난복구 사업, 그다음에 남북 교류 사업이나 요번 같이 문제되는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예. 이런 것은 대통령이 결정으로다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꼭 때문에 경제성만으로 네네. 따질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근데 요번에 특히 이제 이게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비판들을 많이 했던 것은 그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비판했던 것 중에 대표 사업이 있었죠. 그죠?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 약 22조 원에 달하는
토목 SOC 사업을 어마어마했죠. 위주로 예. 펼쳐졌죠. 예. 물론 거기에 부대에서 각 강변이나 이런 데 이제 문화시설 이런 문화사업 등등도 같이 됐지만 예. 주로 이제 SOC 토목 사업이었죠. 그걸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는데 요번에 예타 면제 23개 사업에 보면 SOC 관련된 게 약 20조 원입니다. 그렇게 비판하더니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좀 폭넓게 본다고 그러면 거시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위정자들의 경제 정책의 한계를 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토건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토건공화국. 우리 경제 부분에서 우리 토건 분야가 차지하는 분야가 우리나라는 20%나 되거든요. 예. OECD 평균은 5 내지 6%밖에 안 돼요. 엄청 높은 거네요. 일본도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소득 주도 성장 정책도 그렇지만 어떤 경제 정책을 내놨을 때 그 효과가 토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대로 효과가 발휘되지 않고 오히려 토건만 잘 되면 경기가 사는 것처럼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기 사실- 때문에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면 결국 토건을 부양시켜서 경기를 화랑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1년 예산이 작년도 같은 경우 430조 정도 되는데요. 건설회사들이 건설 관련 파트로 수주받는 총량이 약 155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죠. 제가 맨 앞부분에 예타 면제 이 부분이 우리 지역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오늘 좀 자세히 풀어보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지금 이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수건 사업이 해결된 듯한 모습이니 좋아야 할지 네. 경제성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거니 이 좀 걱정을 해야 할지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네. 충북에서 요번에 어떤 사업이 신청을 했고 어떤 사업이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지 요거까지만 정리를 하고 네네. 다음 달라고 대표적으로 두 넘어가죠. 가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 약 1조 5천억이 드는 강호축. 예. 강호축은 이제 이 별도로 붙인 네이밍이고요. 정확히는 충북선 복선화죠. 예. 예, 충북선 복선화, 제천까지 가는 충북선 복선화. 그 다음에 중부고속도로 확장. 그건 약 8천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는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쉽게도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탈락을 했고, 예, 충북선 복선화, 강호축은 선정이 됐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나 봐요. 이 충북선 복선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수건 사업인데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지역의 수건 사업인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이시정 지사님의 수건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하튼 찬길 일이에요. 네. 충북선 복선화가 1순위로 올라가서 1순위로 선정된 것도 그 이시동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던 부분. 그럼 이걸 바꿔서 올렸으면 중부고속도로가 됐을 당연히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주죠. 아, 어떻습니까? 그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민 입장에서 좀 반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 저는 충북이 최대 수혜 지역이 됐다라는 거에 동의합니다. 아, 동의합니까? 예,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거는 축하할 일입니다. 아하. 그런데 충북이 최대 수혜자가 된 게 과연 충북선 복선화 강우축 때문에 최대 수혜자가 됐느냐? 전혀 다른 곳에 최대 수혜자가 다른 곳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어디요? 평택 오송 복선화 약 3조 1천억이 들어가는 평택 오송 복선화 이 사업이 저희 충북에 미치는 영향이 정무적, 정치적, 경제적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지금 우리가 계속 강조한 KTX 세종역 설치 반대, 예. KTX 오송역과 맞물려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거꾸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우리가 보이지 최대 않는 지역은 곳에서 피해? 맞는데 예. 대표적으로 지금 다들 예타 면제 강호축만 환영하는 프랭카드 그렇죠, 일색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무안공항의 새만금 공항이 8천억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얘기하셨던 거 네. 그거에 따라서 우리 청주공항 활성화, 영향을 받겠죠. 호남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청주공항이 충청권과 호남권을 대체로 많이 수요가 있었는데 예. 과연 호남권 수요를 뺏기는 부분, 그거에 따른 청주공항 활성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이지 그다음에 않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안 되면서 그 확장이 안 되는 거의 논리 중에 예타가 1.63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 이거는 거의 예타로 보면 무조건 통과되네. 통과되는 건데 예. 확장이 안 되는 농거로 서울 세종 간, 즉 우리가 부르는 걸로 제2경부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그걸로 하면 교통량이 분산된다라는 이유로 이걸 계속해서 이게 밀려왔거든요. 요 부분은 정말 뼈아프다. 이 두 가지는. 충북도가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 선정해서 어부지리로 수혜를 많이 입은 건 맞습니다.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평택 오송간 북복선화 사업하고 세종 청주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제천 영월간 고속도로 이런 것이 포함 충북 지역 인근에
포함이 됨으로써 충북 지역이 최대 혜택을 입은 것도 맞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 공항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고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불포함된 거는 지역의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최대 수혜를 입은 거는 충북도가 아닌 것 같아요. 어디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걸 가장 홍보하고 선전하고 있는 이시종 지사하고 충북연구원인가? 예, 충북발전연구원. 거기가 가장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닌가 지역이 싶어요. 아니라? 네. 예. 아, 지역이 아니다. 실제로 이것도 방송 보시면 또 여기 쫓아오셔가지고 아, 또 지금 아니다 막 그러시면 최 어떡해요. 변호사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게 최근 그 조사에서 이시종 지사님이 시도지사 그 업무 역량 평가에서 2위까지 올라가셨어요. 네. 이게 본인들은 한 일도 없는데 그냥 어부지리로 주었는데 아니 또 한 일 없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아니 한일 정부에서 없다 다 그냥 해준 거잖아요. 본인들은 환영 프랭카드 많이 붙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23개 사업인가요? 23개 23개. 사업인가? 대부분이 지자체가 고속도로나 철도를 신청했더라고요. 대부분이 지자체가. 예. 뭐 그렇지 않은 지역은 울산 같은 경우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 제주도의 공공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그다음 전북의 상용차 혁신 성장 단지 뭐 이런 식으로 신청하는데 우리 지역도 조금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좀 해봤어야 될 것 같아요. 삶의 질과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쉽죠. 사실 일반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 플랜카드 막 엄청 걸려 있고 막 샴페인 터트리는 분위기고 하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 면제 그리고 충북선 고속화 철도 사업이 마치 이제 금방 막 이루어져서 내일이고 모레고 이용객들이 막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환영하고 좋은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사실은 드는데 네, 네. 교수님 말씀을 조금 찬찬히 듣다 보니 환영할 만한 일만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우선 제가 정말 작심하고 한번 우리 도민들께 작심하고.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강우축으로 인해서 우리 충북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수치는 잘 제가 들은 얘기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쳐나가는 그렇죠. 중국의 뭐 이제 이런 그거는 정도. 엄밀히 보면 국가적인 전체적인 그렇죠. 거고요. 통일 시대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느낌도 드는데요. 당장 우리가 충북에서 이제 1조 5천억짜리 토목 SOC 인프라 사업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충북에 미치는 진짜 영향력이 얼마냐 떨어져야지 뭐가. 하는 거를 예를 들어 그냥 가장 쉽게 뭐 1,000억이면 1,000억, 2,000억이면 몇 년에 얼마 정도의 효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언론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자, 그럼 제가 이제 하나하나 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작정을 하셨는데. 충북선 오늘. 복선화 예. 지금 충북선 현재도 복선화는 복선화돼 있습니다. 고속화죠. 엄밀히 그렇죠. 말하면 그렇죠. 예. 충북선이라는 게 화물 대 이 승객 비율이 어느 정도 여객이 좀 있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80% 이상은 다 화물입니다. 80% 이상이요? 화물이에요. 화물은 충북선에? 어떻게 돼요? 대부분 통과죠. 패스죠. 예를 들어서 남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역의 뭐 자. 생산이나 경제 효과 이게 복선화됐을 때 제일 생산효과, 경제효과가 생기려면 사람들이 많이 외집분들이 와서 내리셔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게 지나가는 루트를 한번 보세요. 음성, 주덕, 충주, 제천으로 갑니다. 네. 관광자원 좋잖아요. 그거에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내리게 할 거냐를 정말 지금부터 주력해야 되죠. 물론 몇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도에서. 그럼 하나 비유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강원도에 춘천에 ITX가 생겼고 강릉에 KTX가 생겼습니다. 예.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동해안 숙박객이 줄었다죠. 아하. 교통이 빨라지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1시간 몇 분밖에 안 예, 걸리기 때문에 예. 갔다가 그냥 당일치기로 옵니다. 저도 발언 알겠습니다. 텀이 너무 길어서 안 그래도 지금 여쭤보려고 저는 했는데 이시정 지사가 전략적으로 선택은 잘했다고 봐요. 전략적 선택은 네, 잘했다. 본인의 뭐 의지가 강호축 새로운 아젠다로 내세운 강호축을 좀 강화시키고 싶어서 이걸 선택한 면도 있겠지만은 전략적으로 본다면 지금 중부고속도로 확장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도만 요구 사항이 아니라 전국이 다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에서도 이미 2를 넘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추진될 거기 때문에 될 거다. 이번에 1순위로 내세울 필요성이 그렇게 급박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될 거니까. 또한 세종역 문제 지금 한참 들고 일어나잖아요. KTX 그다음에 세종역 호남 신박, 지역에서는 호남 분기점 제조정 문제 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장기적인 포석에서 사전 차단한다는 면에서 이 강호축 문제가 되겠지만은 충북선 복선화 이 문제 선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반대 의견은 둘 중에 과연 뭐냐 하면 물론 돈은 제2중부고속도로 이제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약 8천억으로 규모는 훨씬 작습니다만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됐다. 왜냐? 지금 이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이건 계속 늦어지게 돼 있습니다. 18년이 걸렸어요, 지금. 그걸 주장한 지가 18년 동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충북에서 대안으로 내세운 게 일단 호법부터 남이 구간을 6차로로 지금 4차로인데 예. 왕복 6차로로 확장한다. 우리 예산을 같이 써야 됩니다. 예. 자, 하나만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로가 넓어지고 예를 들어 톨게이트가 하나라도 생기면 대부분 차로 오죠. 그렇죠. 차로 오면 생산 유발 효과는 훨씬 큽니다. 내려서 뭐 밥도 먹고 뭐 커피도 사 먹고 휴게소에 들려 뭘 하고 등등등요. 기차로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우선순위로 기차가 둘 아니라 중에 과연 무엇을 해야 차가 되느냐라고 먼저다. 본다면 저는 이게 제2경부 서울 세종간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밀리고 물론 6차로 당연히 될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러나 경제적 효과로 보면 우선순위에 저희에게 충북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우선시 됐어야 된다. 저는 우선순위 이제 우선순위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경제적 효과 면에서야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더 클 수 있지만은 이건 주어진 패거든요. 어떤 패를 낼 거냐는 건데 중부고속도로 확장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도 계속 요구하고 경제적 효과도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종국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패를 쓰기는 너무 좀 억울하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이시종 지사가 전략적으로 본인의 강호축도 홍보할 겸 겸사겸사해서 이 저기를 쓴 건데 충북선 복선화를 쓴 건데 예. 저는 그거 만약에 경제적 효과만을 생각을 한다면 충북 내륙 고속화도로 있잖아요. 예. 고속화. 네. 이 사업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경제적 효과를 따진다니까. 네. 우리 지방은 제천과 그 끝에 영동까지 네. 사실은 너무 교통이 불편하거든요. 불편하죠. 연결도로가 없거든요. 예. 이 고속화하는 사업이 가장 지역적 그리고 생산적 효과는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 변호사 말씀하신 건 이제 저희 충북 자체의 그렇죠. 효과이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그 확장 구간에 산업체가 한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 글쎄요. 1,500개 정도 있어요. 상당히 그렇게 자꾸 여쭤보시면 제가 대답을 못하겠어요. 기업들이 1,500개 정도 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그죠? 그렇죠, 호법 그렇죠.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좁아지면서 아주 병목급해서 피곤한,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 보면 저는 그게 가장 우선이었다. 충북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그 1,500개의 상당수가 지금 호법 밑에 일쭉 밑으로 해서 음성 대소 쭉 밑으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충북 효과가 가장 컸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오송 역세권 개발 항상 얘기하고 청주공항 활성화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청주공항 활성화나 오송 역세권 개발을 예를 들어 울산이 산재병원, 산재공공병원을 신청한 것처럼 이런 것을 국책 사업으로 문제를 더 키웠다면 파일을 더 키웠다면은 아예 이번에 더 높여서. 이번에 예태 면제 사업에 신청할 정도로 국책 사업으로 키웠다면은 이런 문제를 한 번에 어땠을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 하나 또 경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충북선 복선화에 대부분의 이제 건설회사들이 투입이 될 텐데 그렇겠죠. 철도 건설은 사실은 일반 건설회사들이 노하우가 있는 회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체가 전문 건설업들 참여한 이제 거죠. 철도 부품과 관련된 회사들, 그다음에 철도 건설과 관련 회사들 등등등 이제 전문 건설업체들이 아무래도 좋겠죠. 예. 그럼 전체 토목을 주관하고 하는 소위 이제 우리나라 1순위 최상위의 그 도급 순위 업체들. 예. 아시다시피 충북에는 100위 안에 드는 도급 순위 저번에도 100위 안에 한번 드는 기업이 하셨고. 없습니다. 예,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 1조 5천억이나 배정이 돼서 하지만 예.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충북 업체가 메인이 돼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도급이나 그러면 하하도급이나. 하도급, 하하도급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일용직을 포함한 건설 근로자분들 고용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일부분. 예, 그거는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 충북분들, 그 다음에 지역업체한테 반드시 할당하는 하도를 해도 부분입니다. 반드시 할당하는 비율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 전체적인 메인을 저희 충북도가 갖지 못한 아쉬움이 있죠. 한 가지만 다시 조금 방향을 돌아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강호축 개발에 탄력을 받았다라는 분위기로 환호를 하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분위기거든요. 네. 홍보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뭐 플랜카드도 많이 걸려 있는데 아까 얼핏 좀 말씀도 좀 하셨고 했는데 이 부분들을 예비 타당성 면제, 그다음에 충북선 고속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도에서 지금 환호하는 이런 부분들을 시민과 도민들이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정말 환영 일색으로 봐야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조금만 농담 하나 드릴까요? 주셨으면 예, 그러니까 도민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옛날처럼 이제 토지를 수용할 때
큰 격차가 없잖아요. 지금 예. 그 대체로 이제 시가 보상이나 협의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 이 사업에는 토지 수용 보상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있는 거를 지금 복선화하는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도민 시민들 입장에서 뭐 주워 먹을 게 별로 없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건설업체에 근무한다든지 그런 업종에 종사한다든지 이런 게 아닌 도민들 또는 그 주변 이게 지나가는 지역의 관광 산업에 종사한다든지 하는 분들 외에 과연 진짜 환영 일색일까? 비판적인 시각이시고 변호사님은 일단은 충북선 복선화 사업하고 강호축 사업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문제. 강호축 문제는 국가적으로 아주 경부고속도로 까는 거나 호남 고속철 만드는 것처럼 국가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할 사안이지 이시종 지사 개인이 판단을 하고 결정할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복선화 문제까지만 된 걸로 판단을 해야 되지 이거를 우리가 충북도가 강호축 할 거다라는 거는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나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국가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돈은 지금 샴페인을 엉뚱하게 터뜨리고 있는 네, 거예요. 뭐냐면 분명히 환영할 일이고 국가적으로 보면 유라시아 철도까지 연결하는 남북 통일 시대 대비하고 이런 대의 명분 다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저희 논의는 충북도에 진짜 도움되는 게 뭐냐에 대한 논의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 경부 지금 KTX는 300km입니다. 예, 요 예. 강우축 이거 설계되는 거는 약 200km 정도. 최고 속도가. 네네. 예. 이제 이런 차이점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종국적인 수혜자라고 본다 그러면 농담이지만 예. 이 강원도 분들과 호남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함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늘 말씀이 이거 그분들이 신청해 줘요. 충북에서 자꾸 신청을 네. 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예상한다는 거는 참 본질에서 좀 벗어날 수 있거든요. 예상이 그럴 수 결과가 있죠, 달라질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게 호남 고속철도인데 예. 사실은 호남 고속철도도 예타에서 탈락됐어요. 편익이 그만큼 없다. 비용 대비 편익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냥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1년에 1,000만 명 이상이 이용할 정도고 지역 불균형 해소에 절대적으로 기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타나 어떤 예타 면제나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아요. 호남 고속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평택고송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이제 평택고송 그 복선화죠. 이미 복선화는 돼 있고 예, 하나를 더 이제 복선. 이 서울역에서 오는 KTX와 수서역에서 오는 SRT가 지제라는 곳부터 합쳐져서 이제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증이 생겼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약 190편 정도가 운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복선을 하면 380편 정도로 늘어나면서 예. 오송역 위상이 이제 확실히 산다. 이거에 이제 정치적인 다른 저희가 큰 수익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바로 예타로 경제성으로 따질 수 없는 KTX 오송역, 세종역 설치 저지 예. 이 부분이 생긴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아. 근데 물론 아쉽게도 세종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예타 면제 또는 자체 예산 뭐 기타 하면서 정부에 신청을 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지만 말씀을 어차피 지금 해주셨으니까 마지막 정의를 좀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해보시죠. 세종시에서는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충북 너네들 요번에 최대 수혜 좀 했으니까 네. 세종역 설치 반대 그만 좀 해 이제 우리도 뭐 하나 좀 해야 되잖아.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모락모락 피어나는 분위기거든요. 네, 네. 어떻게 이걸 또 어떻게 그러니까 예타 면제가 돼가지고 환호만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또 있습니다. 어떻게 최대수에 안 입었다고 얘기하면 되죠. 최대수에 입은 사람은 이시종 지사하고 뭐 충북연구원 간단하다. 거기 가서 최대수혜자고 우리는 최대수에 입은 적 없다. 아니다. 개인 보셨죠? 아. 지금 보다시피 이제 그 민평당 의원님들하고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분들이 새호추라는 걸 만들어서 새호추. 세종역 호남선 직선화 추진위원회 새호추라는 걸 만들어서 예. 이제 세종역을 하려고 그랬죠. 세종역 하는 거의 함정은 뭐냐면 단순히 세종역으로 그치지 않고 공주에서 세종으로 해서 위에 천안으로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호남에서 주요 논거로 주장하는 건 15분 정도가 당겨지고 당겨지는 거. 돈으로 약 1,500원부터 3,000원 정도 요금이 절감된다. 이제 이 예. 부분을 이제 많이 경제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오송역이 간이역이 될지도 모르죠. 그들이 처음에 이제 이게 꼬실 때 뭐라 그러냐면 이해찬 총리가 직접 발언한 거예요. 그까지 간이역 하는 것도 하나 양보 못하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간이역으로 하지만 왜 야금야금 이렇게 파먹는 거 있잖아요. 아, 예. 행정수도기 때문에 예. 많이 지나가면 그리고 덜 지나가면 거기가 간이역이죠. 뭐. 저는 이 방송을 세종 시민 여러분께서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그 최 변호사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 수혜는 따로 있습니다. 받은.
하여튼 이렇게 정의를 좀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은 뭐 환영할 부분도 있고 저희가 걱정할 부분도 있어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잘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마무리. 국가